미안. 5초만. 아, 아, 아. 오케이. 아, 미안. 자, 갑시다. 저기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더라? 아이고, 종이가 찢어졌다. 앞부분 17번까지 갔었죠? 저기 오늘은 저기 18번부터 좀 가볼게요. 맞나? 맞나? 이거 맞아? 수요일, 토요일. 맞아. 자, 그러면은 스텝 2에 있는 거 저기 18번 하나만 일단 먼저 좀 가볼게요. 스텝 2에 있는 거. 안 망가졌어. 안 망가졌어. 잘 나오겠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항상 발을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 오른쪽이 조건이죠. 양수인 모든 항들이 7개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양수인 항들의 합이 얼마냐?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스텝 2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의외로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스텝 2에다 넣은 것 뿐이지 원래는 스텝 1 수준 문제입니다. 자, 조건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7개까지니까 7항까지가 딱 양수고요. 8항은 음수다.
초항을 그냥 A로 잡고요. 그죠? 7항이 양수, 8항이 0 이하.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푼 친구들은 답이 다 맞아요. 자, 7항은 A 플러스 6D. 여기다가 6배 하면은, 마이너스 10이네요. 요거는 양수. 8항. A 플러스 7D. A 빼기 3분의 35.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A 범위가 나오겠죠? 그 중에 자연수가 될 수 있는 A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다 맞았어요, 푼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 나왔나? 괜찮아, 머리가 안 풀려서 그래. 초항은 지금 K로 잡은 거지. 아, 11이네, 11.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안녕.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초항은 10보다 커야만 됩니다. 안녕. 그 다음에 초항은 작거나 같다. 3분의 35. 자, 얘는 11점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은 10보다 크지만 11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1밖에는 없어요. 초항이. 자, 그러면은 초항 11이고 항 7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7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 그냥 싹 다 써서 더해줘도 되겠지만 초항과 마지막 항 개수 절반.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뭐 7항만 구하면 되죠? 초항은 11. 7항이면은 여기서 10 뺐으니까 그냥 1 되겠죠?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개수 절반. 그래서 12를 2로 나누면 6, 7이 42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저기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 3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그쵸.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당황스러움이에요. 뭐지? 이걸 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모든 항에 절대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참 이게 한 두세 개 정도면 그래도 좀 구분하면서 갈 만한데 6개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미안, 다 해야 돼요. 초항이 음수잖아요. 2항부터 양수인 경우, 3항부터 양수인 경우, 4항부터 양수인 경우, 5항, 6항, 6항부터 양수인 경우, 다 음수인 경우 다 해야 돼요. 진짜 완전 노가다예요. 근데 원래 정수 조건 문제, 그거의 알짜가 이제 수열이죠. 이런 정수 조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가다가 근간이에요. 그걸 연속적인 수열이 아니 연속적인 함수에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수열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손이 엄청나게 바쁜 문제예요. 다 해야 돼. 일곱 가지 다 해봐야 됩니다. 2항부터 양수인 경우, 3항부터 양수인 경우, 4항부터 양수, 5항부터 양수, 6항부터 양수, 그 다음에 전부 다 음수인 경우.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앞에 거부터 천천히 조금씩만 해볼게요. 아무래도 좀 풀이가 좀 길어가지고 영양가는 크지 않은데 풀이만 길어요. 자, 2항부터 양수인 경우에는 양 이렇게 나가니까 얘만 마이너스 A1. 그쵸? 이거 어차피 그냥 10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A2 빼기 A3 플러스 A4 빼기 A5 플러스 A6. 자, 여기 지금 15로 나오게 되겠고, 그나마 양심적인 게 뭐냐면 덧셈 뺄셈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요게 그냥 공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6항에서 5항 뺀 거니까 공차, 4항에서 3항 뺀 거니까 공차. 그죠? 공차. 그죠? 공차. 자, 그러면은 A2는
마이너스 10에다가 D를 더한 거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D. 초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한 거니까. 자, 해서 10, 마이너스 10 지워주면 D 플러스 D 플러스 D.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공차가 5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그죠? 안 됩니다. 이 공차가 5면은 이 항이 얼마로 나오냐? 이 항이 마이너스 5로 나와. 근데 이 항부터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그렇죠? 모순. 공차가 오면은 안 돼요. 이 항부터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도 한 번만 좀 볼게요. 3항부터 양수면은 딱 A1, A2는 그대로 나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빼기 A5 플러스 A6는 1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공차 D, 요게 공차 D. 그 다음에 얘는 20 빼기 D가 되겠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A1이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가 10 빼기 D.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주면 20 플러스 D예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공차가 마이너스 5면 다 음수 나와요. 그렇죠? 초항이 음수기 때문에 공차 음수면 다 음수예요. 그래서 2번도 지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왜 4번이 됐냐? 미안. 맞겠지? 자, 그러면은 3항까지가 음수고요. 4항부터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얘 마이너스 붙여나가니까 플러스 A3, 그 다음에 플러스 A4 빼기 A5 플러스 A6. 얘가 지금 15인 상태. 자, 그러면 똑같이 정리해보면 얘는 공차 D가 되겠고요. 여기도 공차 D가 되겠네요. 뭐 물론 그냥 다 AD로 갖다가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D 플러스 D. 근데 A4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3D예요.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D 들어간 게 15다. 자, 그래서 10 지워주고 5D가 지금 15죠. 그래서 5D가 15. 공차가 지금 3인 상태예요. 그럼 공차가 3인 상태면은 이게 되겠느냐? 자, 초항 마이너스 10, 두 번째 항 마이너스 7,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 네 번째 항 마이너스, 잠깐만. 4항부터 양수라고 그랬는데 또 안 돼요. 그렇죠? 관계식상으로는 뽑아봤는데 모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A5부터 양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또 음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빼기 A4. 그 다음에 5항부터 양수니까 빼기 A5 플러스 A6. 큰일 났다. 이 자리가 무졌는데? 큰일 났다.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할게.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공차 이걸로 공차할까? 이거 마이너스 D로 할까? 이걸 마이너스 D로 하지 뭐. 그쵸? 그럼 얘는 그냥 둘이 지워지네요. 그쵸? 둘이 지워지고 이것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10, 얘는 10 빼기 D. 그래서 공차가 지금 5로 나와요. 그쵸? 공차가 5. 그러면 얘는 공차가 오니까 또 초항 마이너스 10, 두 번째 항 마이너스 5, 세 번째 항 빵. 그렇죠? 4항이 지금 5인데 5항부터 양수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양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또 안 됩니다. 다 안 돼. 그렇죠? 끔찍합니다. 미안해, 끔찍한 문제 넣어놔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항부터 양수인 경우는 여기도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다 음수.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빼기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여기 지금 15로 나오겠고,
자,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플러스 D. 5항에서 4항 뺐으니까 플러스 D. 그쵸? 그럼 이것도 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1이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2D. 그 다음에 6항이면은 초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은 7D가 5가 되겠네요. 7분의 15. 되나? 그쵸? 자, 이게 만약에 7분의 15라면은 숫자 왜 이러지? 잠깐만. A1은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5항을 일단 구해볼게요. 5항이 음수가 나오는지. 그럼 5항은 마이너스 10에다가 이거 4번 진행된 거기 때문에 7분의 60 되겠네요. 7분의 7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10. 그쵸? 음수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더하면은 A6는 7분의 5가 되면서 양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맞는 거예요. 7분의 15. 얘는 드디어 나왔어요. 그쵸? 자, 마지막 하나 더. 그쵸? 모두 다 음수인 경우. 그쵸? 모두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 죄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빼기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이게 지금 16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또 뭐지? 얘가 마이너스 D. 그죠? 5항에서 6항 뺐으니까 3항에서 4항 빼면 또 마이너스 D.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 얘는 10 빼기 D. 빼기 D, 빼기 D, 15. 그러면은 마이너스 3D. 자, 20 넘겨서 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공차가 3분의 5가 됩니다. 이러면은 진짜 6항까지 다 음수인가? 진짜? 한번 구해볼게요. A6는 초항에서 공차 5번 더한 거기 때문에 3분의 25가 되네요. 3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와, 진짜 다 음수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돼요. 되게 좀 지저분하지? 미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에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해요. 그쵸? 더군다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죠? 킬 없앤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걸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아예 장담 못해요. 솔직히 9월 평가원 좀 나와봐야 알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마스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노가다에 대해서 주저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설마 이런 게 나왔겠어 하면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진짜 그냥 시간만 날아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이제 답을 구해본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통분 해봅시다. 그러면 21로 통분하면은 얘는 15의 3배니까 45. 얘는 7배 하니까 35. 그래서 21분의 80.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좀 지저분했어. 화이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은 좋은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고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데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갑시다. 자, 이거 간단하게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자, 등차 수열은 총 뭐만 잘 하면 된다고요? 일반항 뽑는 거. 그렇죠? A랑 D만 잘 쓰면 된다는 거. A에는 초항 플러스 n-1D. 그 다음에 중항 논리 잘 써야 되죠? 이 중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합에 대해서 어떤 평균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뒤 더한 게 가운데 거 2배랑 똑같다. 그게 합에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이 나오는 경우가 총 3종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외에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SN이 그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친다면
둘합의 정가운데가 얘예요. 둘합의 정가운데가 얘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전체 평균이 3항이에요. 괜찮네?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3항이 5개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야 돼요. 중항이 총 5개 있다. 이게 전체 평균에 관련된 거다.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다시 한번. S에는 초항과 마지막 항, 그쵸? 앞뒤 합의 절반이 전체 중항인데 그런 게 지금 N개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앞뒤 합이 계속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앞뒤 합이 전체 절반 쌍만큼 있다라고 봐도 되지만 이게 전체 평균이기도 해요. 그 전체 평균이 N개 있다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이게 중항 논리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만약에 식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AN이 또 초항 플러스 N-1D 여기에 N 곱한 거 절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우리가 수열 얘는 N을 변수로 한다라고 한다면 N에 관한 이차함수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N-1D N 이렇게 나온 거니까 2분의 2창의 계속 N제곱의 계수는 D밖에 없어요. 그래서 DN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DN 그래서 2A-D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그러니까 이 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이차함수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수열과 함수는 어때요? 둘이 같은 애죠? 수열과 함수는 같은 애예요. 왜 같은 애예요?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미세한 차이가 하나가 있잖아요. 딱 하나. 뭐예요?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딱 정의역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얘는 변수를 N으로 잡죠? 왜 N으로 잡아요? 내추럴 넘버 자연수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나오고 함수는 그렇죠? 정의역을 그냥 X로 씁니다. 얘는 그냥 실수로 써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은 AN이 2N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등차 수열이죠. 초항 그냥 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게 함수로 따지면은 1차 함수랑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초항은 2고 궁비가 2가 되겠죠? 그게 함수로 따지면은 진수 함수랑 똑같다. 뭐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수열은 지수가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자연수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치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지수는 지수가 실수 전범위로 나오니까 미치 음수면 부호 판정이 안 돼서 못 쓰죠. 이게 딱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 합의 개념을 쓴다. 합의 개념을 쓴다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얘는 인테그랄, 그렇죠? 얘는 AN이라는 수열을 1부터 뭐 10까지 싹 다 더하는 거죠. A1, A2, A3. 얘도 fx라는 함수를 1부터 10까지 dx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구분구조법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구조법 안에서 보면은 어떤 x 지점에서 함수 fx를 dx 곱해서 거의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을 1부터 10까지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 그래서 정적분위 넓이랑 유사하게 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열의 합이지만 이산적인 것들의 합, 이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한다면 얘는 1, 2, 3밖에 없죠. 그럼 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3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해서 이산적인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만약에 x가 1보다 커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못 세죠. 그렇죠?
못 세니까 못 세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줄까? 맛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연속적이다. 못 세잖아요. 왜? 1부터 3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괜찮죠? 연속적. 자, 그래서 나는 요거를 뭐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르는 게 아니고 난 연속합이라고 정의해요. 정적분을 연속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사실 구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그마에 리미트 들어가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렇죠? 둘이 차이가 없는 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자연수냐 실수냐 딱 그 차이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괜찮아요. 미안해. 알았어. 아이 재미없어. 알았어. 아이 좀만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잠깐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2n 플러스 3 얘를 n은 1부터 아니다 k라고 합시다.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5, n 집어넣었을 때 2n 플러스 3. 그죠?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계수 절반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2n제곱 플러스 8n n제곱 플러스 4n으로 나와요. 이게 부정적 분으로 일단 좀 써볼게요. 2x 플러스 3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절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D가 차이 나는 건 뭐냐? 그게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의 차이기 때문에 대세는 차이가 없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와 있을 때 얘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차가 얼마인지가 눈에 띄어져요. 괜찮죠? 이창에서 절반이 그냥 공차구나. 예를 들어서 SN이 8n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겠네. 왜냐면 합이 2차 함수면 얘는 1차겠지. 공차는 얼마? 16이란 얘기예요. 초항은 1 집어넣은 거 14잖아요. 그럼 빼기 2만 하면 되겠지. 괜찮네? 그러니까 굳이 SN 빼기 SN-1을 안 해도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어요. 그렇죠?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S0는 0입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SN이라는 게 원래는 어때요? 초항과 마지막 항, 한계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때 중항 논리로 들어간다 라면은 어차피 그 중항 논리가 이 평균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평균이 n개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얘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어쩌고 D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미세한 차이는 그때 가서 그냥 보면 된다. 그렇죠? 다만 뭐 굳이 쓴다면은 얘는 그냥 무시해요. 희미하게 무시. 상성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상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해주면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으로 때려박는 거 진짜로 잘 안 나옵니다. 얘는 나오면 그냥 3점짜리 문제예요. 솔직히 등차 수열이 위에서 어려운 게 나올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도형으로 엮어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고난이도는 다 합에서 나오는데 그게 막 때려박는 걸로 안 나오겠죠? 이걸로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 당연히 중앙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얘만 마스터하면 90%는 돼요. 근데 정말 고난이도에 해당했을 때는 얘까지 필요로 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가끔 써요. 가끔. 이걸 알았을 때 되게 빨리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잠깐 좀 풀어볼게요. 자, 단순한 등차 수열의 합 계산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혹시 그냥 25번 할게요. 미안해. 교육청 문제지만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중앙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스텝 1이지만 처음 나오는 스텝 1이 있고 두 번째 스텝 1이 있죠. 오케이. 처음 나오는 스텝 1은 그냥 초항공차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스텝 1이 이제 중앙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중앙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중앙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1항부터) (9항까지의) 전체 중항은 (5항입니다) 맨 앞에 항번호랑 맨 뒤에 항번호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항번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항의 합이 홀수인 경우에는 중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두 합이 홀수인 경우에는 항이 짝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딱 가운데 항이 있지가 않아요. 그때는 맛있겠다. 많이 흔들렸나 봐요. 아니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녹았어. 자 미안 다시 한번 이게 중앙을 이용한다 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S군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A7 A8 A9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얘 둘의 정가운데가 5항이잖아요. 둘의 가운데도 5항, 둘의 가운데도 5항, 둘의 가운데도 5항.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물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초항, 마랑,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5항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전체 평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도 노름을 하지만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쵸? 현혹 안 되려면은 얘가 그냥 5항인 걸 바로 눈치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평균의 논리를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아 5항이 9개구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죠? 5항이 9개. 얘도 딱 보자마자 2항이 2개, 3개. 그쵸? 이렇게 들어가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을 굳이 SM 빼기 SM-1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항 가지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걸 합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자,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저기 2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된 친구들은 중앙 이용하는 문제라서 그래요. 이차함수 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어떻게 멈출까? 네.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여기다가 4D만 더해주면 되고. 근데 4D 해주면 싶은데. 근데 공자가 양수니까 2항이 플러스 9면 안 되지. 마이너스 9 맞는데? 3항이 12. 공자가 4 맞는데? 공자가 4. 4면 여기다가 20을 더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니. 자, 뭐 25번 된 친구들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등차 수렴은 맨 앞 맨 뒤 더한 게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맨 앞 맨 뒤 항의 절반이 전체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A1 더하기 A9나 A2 더하기 A8이나 똑같죠? 앞뒤를 더하는 게 똑같은 거죠.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1항과 9항의 중항이 5항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개 더하면 5항 3배예요. 5항 2배예요. 2A5가 돼요. 그럼 어차피 얘도 2A5, 얘도 2A5, 얘도 2A5, 얘는 그냥 A5. 그러니까 5항이 9개 있는 걸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그냥 5항이다. 괜찮죠? 예수.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지. 1항, 9항 합의 총 가운데가 5항이죠. 1항, 9항 합은 5항 2배. 다 5항 2배죠. 전체 평균이 5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항이 9개 있는 걸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S9를 2A5로 쓴 거예요. 이게 중항을 이용해서 식을 빠르게 정리하는 거. 이게 직관적으로 조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초항공차 가지고 다 풀리기는 하는데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등차 수열합은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AD로 때려박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중항 논리로 가는 거. 아, 2분의 A5 플러스 N이 전체 평균이구나. 그게 N개 있는 걸 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2차함수 이용은 나중에 다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쟤를 갖다가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지금 겼는데. 풀었어요. 이 전에 풀어봤었나? 진짜. 네, 약간 오케이.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아, 그래. 딱 이 절차대로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지. 이렇게 이게 나와서 하는 건가? 맞기는 하네요. 근데 약간 그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그치. 흐름은 아직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이팅! 좀 더 설명해 줄게. 저들이 중앙 이용하는 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될까? 그치. 5항의 9배. 그러니까 5항은 지금 3인 거죠. 그 다음에는 2항이 3개지. 그러니까 2항의 절대값이 9인 거예요.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2항이 9인데 5항이 3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2항이 마이너스 9예요. 자, 그래서 아니야, 이건 혼자 정리할게. 하하하하. 자, 그럼 얘는 절대값 A2가 9가 되니까 마이너스 9여야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3D가 12, 공차는 4.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10항. 10항은 5항에다가 공차 5개.
그래서 5항은 지금 3이고 공차 5개니까 4, 5, 20. 자, 문제가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지금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면은 풀리기는 하는데 이게 공차가 이란색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쟤는 항등식이 아니고 딱 K 무슨 항인지 모르겠는데 몇 번째 항까지 합하니까 제곱이랑 그냥 똑같은 것뿐이야. 아, 아, 프레이트. 그얘기구나. 그치. 아, 좀 착각할 수 있어. 자, 이게 나 조건이 얘기하는 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특정한 K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등식을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거를 초항공차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진짜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물론 보이면은 끝나요. 실제로 등차 수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항공차만 가지고 무조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직관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가조건을 딱 이거 맨 처음에 저거 A3가 40인 거 이건 좀 쓸 게 없죠. 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항의 합이 짝수로 나오면 중항을 뽑기가 수월해져요. 두 항의 합이 짝수 번째로 나오면 그러면 K-2항이 중항이구나. 얘는 2배의 K-2항. 그러니까 K-2항이 지금 마이너스 12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얘는 1항부터 K항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 K항까지 합,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항계수 절반으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전체 평균이죠. 지금 문제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A1, A2, A3, AK-2, AK-1, AK 이걸 싹 다 더한 게 지금 SK예요. 그렇죠? 싹 다 더한 게 SK인데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차이가 똑같다? 이건 정이고요. 성질로 놓고 본다면은 맨 앞 맨 뒤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둘의 합은 전체 평균과 2배 차이 나고요. 이 둘의 합도 전체 평균과 2배 차이 나고 이 둘의 합도 전체 평균과 2배 차이가 나요. 1항과 K항의 합의 절반으로 쓰나 3항의 K-2항의 항계수 절반으로 쓰나 얘는 어차피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둘이 더해서 K 플러스 1 나오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둘이 더해서 K 플러스 1 나오면은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조금만 더. 답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혹시 저 멀리는 괜찮아요? 너무 쉬웠구나. 응? 진짜?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알았어. 이렇게.
재밌다. 그치? 이해돼요? 이 초항공차로 가면은 진짜 우주 가요. 이 논리 이해될까? 오케이. 응?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가 써놓은 게 뭐냐면은 1항과 K항 더한 거랑 2항과 K-1항 더한 건 어때요? 그럼 3항과 K-2항 더한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괜찮아. 미안. 잠깐.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죠? 이게 지금 두 개 딱 더하면 얼마예요? 둘 더하면 30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지금 15예요. 괜찮아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 지금 42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2분의 30K인 거예요. 15K인 거고. 그게 K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K가 15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 이용하는 것도 잠깐 좀 볼게요.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스텝 1에 유형 분류로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예 없어가지고 쉬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차함수를 이용하는 게 쉬운 문제로 냈다 그냥 초항공차로 풀려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넣다 보니까 스텝 2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스텝 2에다가. 자, 근데 그 스텝 2 문제 중에서 27번 이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27번. 아예 정직하게 2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줬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항으로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상수까지는 일단 좀 써주는 게 더 맞아요. 왜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괜찮네. 힘드네.
자, 시작 자체는 별로 어렵진 있어? 맞아. 얘랑 대입해서 넘겨서 하면은 뭔가 안 맞는데 뭔가 잘못한 거 오잉? 같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얘를 넣으면 10이 나오고 얘를 넣으면 1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30을 넣으면 410이라고. 잠깐만. 맞는데? 30 넣으면 410. 얘는 둘만 이렇게 해봤는데 얘도 여기로 옮겨놓으면 얘 아직 안 썼어요. 빼야 되는 게 더 있네. 자, 얘는 일단 뭐 최대값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단 SN은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2차식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프를 한 번만 좀 그려봅시다. 2차식의 형태인데 31대 최대값 410. 그 다음에 10, 50 집어넣었을 때 똑같네요. 10 나오고 있다.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0이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좀 얘는. 자, 여기가 31대 최대값 410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더라도 n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 2, 3, 4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꼭지점이 30.2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1대가 31일 때보다 커요. 괜찮죠?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무슨 소린지 혹시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32일대가 최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에서 최대값 410을 갖는다라고 해서 걔를 반드시 꼭지점이라고 놓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괜찮아요. 왜냐면 좌우 대칭으로 10과 50에서 똑같은 함수값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대칭축이 확실히 30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호잇!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30,410 그 다음에 10과 50 집어넣었을 때 딱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n과 y에 관련된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은 n이 실수가 아닌데 실수처럼 그려놨을 뿐인 거고 실제로 여기는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점만 찍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적분에서도 들어가죠. 그래프 그릴 때 점만 등장을 한다라는 거. 차에서 범죄 움직임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식을 구해놓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미 이 상태에서 얘가 되게 하는 m의 최대 최소는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그쵸? 어차피 S50보다 큰 거 나오려면은 10보다는 커야 되지만 50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 때문에 어차피 m 값은 10보다 크지만 5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m의 최소값 p는 얼마로 나와야 돼요? 11로 나와야 되고요. m의 최대값 q는 49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써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한 번만 좀 뽑아볼게요. 그러면 식은 대칭축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거 그냥 숫자 다 때려박아서 가요? 수토할 때도 우리 이거 숫자 다 써서 들어가요? 아니죠? 꼭지점을 쓰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를 써주는 게 되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얘를 A라고 쳤을 때
n-30의 제곱 플러스 410 이래놓고 10,1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좋을 거예요. 괜찮죠? y라고 썼지만 그냥 sn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은 400a 플러스 412 1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SN식을 다 뽑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11부터 49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49항까지 합해서 10항까지만 빼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계산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해 보고요. 뒤에 거 좀 가볼게요. 스텝 3는 미안해, 이 기출 문제밖에 없기는 한데 그냥 좀만 더 해볼게요. 중앙논리 29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중앙논리 29번 자, 마저 계산해보고요. 되는 친구들은 중앙 이용하는 거 29번 한번 가볼게요. 저는 밤샌 거 아니지?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어딨어? 봤나? 화장실도 갔다 오는? 잘못됐다? 알았어. 아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알라 올리는 계산 실수가 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나 꼭지점 이용해서 많이 편해요. 특히나 수투 하려면 인수정리 엄청 중요해.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10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50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그럼 n-10과 n-10이 된 인수를 갖겠네. 근데 저기는 10이 나오니까 A를 묶었을 때 n-10 곱하기 n-50 해놓고 플러스 10. 얘네다가 10점 하면 10 나오고 50점 하면 10 나오죠. 작년에 수투할 때 엄청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반항에 숫자 때려 박는 거는 처음 배울 때 거의 저거밖에 안 써요. 일반형이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인수 정리를 쓰는 게 더 낫지. 3, 4차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SN은 n-10, n-50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편하죠. 그러면 10 집어넣어도 10 나오고 50 집어넣어도 10 나오니까. 그러면 30,410 나오는 거 확인하면 A 값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S30 하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A 플러스 11 4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3. 저 꼭지점이 30,410이잖아. 아, 그래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오케이. 3, 4차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3, 4차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근데 인수 정리는 3, 4차도 되죠.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오케이. 쉽다. 맞겠지. 얘네 둘도 한 거라
1항과 m항을 더한 거는 어때요? 똑같지. 그럼 1항과 m항이 합의 절반이 전체 평균이죠. 그 전체 평균이 m개 들어간 게 400제곱다. 화이팅! 미안. 요거는 답을 그냥 마저 내볼게요. 49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9 빼기 30의 제곱 플러스 410 빼기 마이너스 10 빼기 30의 제곱 플러스 410 하하하. 그래서 마이너스 19의 제곱이니까 380에 19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410에서 400 뺐으니까 10. 그래서 49 빼기 10이니까 39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중앙 논리를 되게 좀 잘 써야 돼요. 중앙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일단 가조건에서는 2항 값이 나오고요. 나조건 첫 번째 거 가지고 n-1항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SM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어차피 1항부터 m항까지 합이니까 전체 평균, 전체 중앙은 1항과 m항 합의 절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2항과 n-1항 합의 절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요게 지금 뭐라고요? 3배 A2. 그러니까 2항은 53. 뭐 요건 지금 다 뽑아냈으니까 요것도 3배 A n-1. 그래서 n-1항이 지금 32인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요 식이 1항과 m항의 전체 한계수 절반인데 어차피 얘가 1항 m항 더하나 2항 n-1항 더하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치? 이거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야. 앞뒤 더해나가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합을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식으로 앞뒤 더한 거 전체 절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응용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쵸? A1, A2, A3, A4, A5 그쵸? 이게 왜 이거를 갖다가 맨 앞 맨 뒤 더하고 전체 한계수 절반으로 들어가냐? 등차수열 특징이 앞뒤로 더하는 게 똑같으니까 라는 게 핵심.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절반이 얘라서 어차피 그냥 3항만 5개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그쵸? 그 내용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쵸? 2차 함수 이용은 그 다음이에요. 솔직히 거의 90% 이상 문제의 고난이도가 얘예요. 중앙 이용. 그쵸? 뭐 다른 게 없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해주면은 얘가 53, 얘가 32.
한개수 절반. 그쵸? 이렇게 되겠고, 지금 얘가 얼마예요? 2분의 85m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85 곱하기 5예요. 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m이 5로 나와야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m 값은 10으로 나옵니다. 10개 더한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죠? 10개 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얘가 구항이었다라는 거죠. 구항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11항이니까 11항이면은 2항에서 9항까지 7항 차이인데 21이 줄었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7인데 마이너스 20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11항은 9항에서 공차 2번 더한 게 되니까 답은 26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 미안해, 자꾸 기출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 30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30번 하나만. 어떻게 괜찮아? 내용 좀 어때? 내용 뭐 특별한 건 없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서. 오케이. 다시 잘 정리해볼게. 이해될까? 너무 쉽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줄까? 나 여기 있는데 많아. 오케이. 자, 이차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구하기보다는 그래프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예요. 뭐 물론 수식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자,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몰라요. 그치만 S구랑 S18이 똑같다. 어차피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위로 그려도 되고 아래로 그려도 됩니다. 어차피 케이스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일단 공차가 양수인 경우만 그려볼게요. 공차가 양수면은
양수? 음수로 갈게요. 어차피 뭐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비슷해서 일단 위로 볼록으로 그려놓고 만약에 안 되면 아래로 볼록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케이스가 똑같다면 그냥 하나로 가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라고 칠 때 이거는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 아무래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뭐냐면은 우리가 이차함수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Sn 다시 한번 다 정리한다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d n의 절반. 그렇죠?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것과 공차 절반이 이차한 계수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인 경우로 한 번만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반드시 0,0을 지나가요. 1차항부터 등차 수열인의 합이면 무조건 0,0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 축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굳이 축을 알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첫 번째 초항이 양수인 경우. 이게 초항은 S1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초항이 양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1,S1 양수예요. 괜찮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이 중에서도 S0, S1, S2, S3, S4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면 계속 증가만 하겠죠. S에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초항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초항이 음수면은 대충간 뭐 요런 느낌? 그쵸?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원점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그래서 대칭축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때 함수값이 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차가 음수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초항이 양수인 경우라고 했을 때 얘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지 이렇게 위로 볼록인지 몰라요. 그럼 초항이 양수면 똑같이 0,0 지나가면서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초항이 음수로 나온다면 얘는 또 초항 음수로 그려줬을 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냥 내려가기만 해요. 그래서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도 음수니까 그냥 계속 자가만집니다.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S9랑 S18이 지금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홍색으로 가건 아니면 이쪽 노란색으로 가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래로 볼록으로 보는 것보다 위로 볼록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차를 그냥 음수로 놔뒀어요. 괜찮죠? 일부러. 케이스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서. 괜찮죠? 자, 그러면은 S9랑 S18이 똑같으려면 반드시 어때요? 초항이 음수면 돼요? 안 되겠죠? 초항이 음수면 안 되겠죠? 그치? 둘이 똑같은 값 나야 되는데 위로 볼록한 값이니까 초항이 양수여야 돼요. 초항이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초항이 양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 볼록으로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초항이 양수여야 공차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최대 최소에 관련된 논리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5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이걸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만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같은 거는 절대 안 줘요. 그치? 집합은 같은 값은 원수로 치지 않아요. 중복은 빼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는 거예요? 응?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경우가 그치,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으면 배제하니까 똑같으면 나오는 거는 어차피 몇 개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0이 3개라는 거는 1부터 n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sk가 서로 다른 걸로 13개가 유지받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그래서 1부터 막 다 집어넣어봐요. 대신 대칭축은 좀 구해줘야 되겠지. 사실 이게 말로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다. 그래서 내가 힌트 금방 줄게. 미안해. 내가 너무 지금 어려운 것만 하고 있나 봐. 어때요? 지금 13점 넣고 싶으니까 13까지는 양수인데 14까지는 분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맞추니까 1부터 9까지 여기다 쓰면은 14부터 26까지 해야 되고 20점 들어가면 13부터 맞아. 이거 나도 그치. 나도. 참 미안. 너무 피곤하지. 내용 혹시 이해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 큰 틀만 일단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좀 많이 매워. 자, 조금만 더 써볼게요. 그쵸? 얘를 초항공차만 가지고 문제 풀려 그러면은 좀 너무 많이 어려워요.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이건 일단 좀 무시할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자, 일단 S구랑 S 18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9 집어넣었을 때랑 18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쓰긴 했는데 다시 지울게. S0 1, 2, 3, 4, 5, 6, 7, 8, 9 9, 10, 11, 12 어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좌우대칭으로 계속 쌍쌍이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게 있으면은 정가운데 대칭축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칭축이 둘 합의 절반이기 때문에 27의 절반 13.5예요.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13.5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기가 13항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3.5 넘어가서 14가 되는 경우 그때가 똑같이 나오죠. 괜찮네? 그쵸?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12 집어넣었을 때랑 15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겠죠? 생각해보니까 두 항의 합이 27로 나오면 얘는 다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그러면 계속 쌍쌍이로 27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 어디 가지? 여기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27이에요. S27이 빡 나오겠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떠냐면은 만약에 T1을 구한다. 그럼 T1이면은 얘는 S1 하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T2라면은 N에 2 들어가잖아요. 1부터 2까지 가죠. 근데 얘네는 다 다르죠? 그렇죠? S1, S2 값이 달라요. 그렇죠? 값이 다르니까 두 개 원소가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예를 들면은 T13이다. 그럼 S1, S2, S13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집합은 절대로 똑같은 원소를 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2, 3, 3, 3, 3 이거 숫자 왜 이러냐? 3,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남기죠?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또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14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13항과 14항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14항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여기도 13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13개가 나와요. 원소의 개수가.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T15라고 한다면 똑같이 S1, S2, S13, S14, S15가 되겠지만 그렇죠? 어차피 얘는 S13과 똑같아서 안 되고 얘는 S12랑 똑같아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소의 개수가 13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밤새나? 어떻게? 오케이. S27은 안 된다. 왜냐면 S27은 빵 나오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야 될까? 정리 좀 될까요? 나봉. 오케이.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네. 한 번더만 더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힘드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뭐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설명한 게 이게 다예요. 그 중에서 이거 2개, 이거 2개. 꼭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등차 수열은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없어요. 진짜로. 다 이걸로 몰아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론 막 변칙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막 절대값 때문에 좀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죠? 그거는 뭐 수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특수한 케이스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킨다면 어차피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쭉 집어넣어 본다 그러면은 n이 13일 때까지가 13개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n 값은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14, 15, 16, 17, 18, 19, 20, 26까지 똑같은 게 중복되니까 가능해요. 27항은 여기 별도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T27을 쓴다. S1, S2, S13까지 있고 뒤는 계속 중복으로 나오죠. S26,
S27 이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중복이에요. 둘이 똑같아서 얘도 중복이에요. 똑같아가지고 S12랑 똑같아서 얘는 S1과 똑같아요. 그쵸? S1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같은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0인데 여기 지금 0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27이 딱 잘려요. 26까지만 가능합니다. n 값이. 그래서 26.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싹 다 더한다. 그런 모든 n의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3부터 26까지 그냥 등차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계수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14개 절반.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9가 7개 79, 63, 73, 21 273 그렇죠? 273 답이 273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등차수열이 맞나? 초항공차 가지고 못 풀 것 같은데 이 초항공차로 풀려요. 진짜로 초항공차로 풀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우주 한번 갔다가 와요. 진짜. 그러니까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요. 초항공차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미리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깔고 들어가는 거. 이게 예전에 몇 년도더라? 14년도인가? 아무튼 그때도 나형으로 30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2번급에 해당하는 거. 뭐 물론 나형이지만 그때도 2차 함수 이용해서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초항공차 가면은 진짜 그죠? 뭐 엄청나지는데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진짜 암산으로 나와요. 잘하면은. 그게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그죠? 그래프 이용해서 들어갈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 해설도 대부분 다 수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0번급 문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프적으로 정리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마스터해야 돼요. 그게 수식 이게 그치 내가 뭐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식상 이참수 형태를 띠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이팅!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등비수열로 가봅시다. 8시 컷. 47분.